되셔야 돼요. 또한 유아기나 초등 저학기의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자세에서 꼭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는요. 유혹을 견뎌내는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너무 유혹이 많아요. 옆집 아들부터 시작해서요. 친한 친구도 이게 어떨 때 유혹이 돼요. 그리고요. 요즘 광고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입시학원 광고에 뭐 얼마 전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가 있거든요. 뭐 공부가 나 친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광고여서 약간 이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광고와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보면 어떻다더라. 초등학교 3학년 성적이 뭐 수능 성적이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사람들을 겁을 주고 긴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광고 문구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홍수와 이런 불안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꼭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부가 꼭 같이 의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 때문에 부부관계도 나빠져요. 교육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엄마가 너무 욕심을 내서 아이를 다그치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새끼, 내가 낳아놓은 이 내 새끼를 왜 괴롭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내가 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 공부 문제로 공부는 꼭 부모가 시켜야 되는 건데 이 문제로 해서 결국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갈등까지 생기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또는 이제 가족 관계에 고비가 올 수 있는 이런 공부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꼭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늘 의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유아기에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 초등기, 초등 후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는요.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는 걸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것을 재수정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를 고집부리지 않고 잘 받아들여 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늘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 공부라는 면에서 대하는 부모들의 이제 불안과 걱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단단하게 쌓고 또 아이의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늘 부부가 의논해서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유아기는 엄마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일단 편안해야 되고 또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특히 이제 초등을 앞두고 있는 내지는 이제 후년쯤 아이를 내년쯤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도대체 한글을 이거 언제 시켜야 되나? 아까 윤영 씨가 저한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대체 이게 세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웠어요. 그죠? 네. 여러분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좀 더 많이 준비시켜서 보내는 입장이긴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 시기에 한글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한글이라는 거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소리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가 발달해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의자 그래야지 이게 의자가 뭘 의미하고 소리가 의자라고 나는구나를 알아야 의라는 글자를 쓸 때 동그라미에 의 이거를 알아야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려면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조금씩 가르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통글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고 이 소리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 사실은 연산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 십진법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아이들이 셈을 할 때 그냥 외워서 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를 가르치실 때는요, 부모님들이 바둑알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이 투명 비닐 안에요, 바둑알을 흰색과 검정색 돌을 사용을 해서 10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십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알이 10개가 되는데 흰색과 검정색이 보수가 되는 거죠. 1하고 9, 2하고 8 이렇게 해서 흰색 돌하고 검정색 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게 10개가 되는 것이 한 묶음인 거죠. 그럼 이 두 묶음이 되면 이게 20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십진법의 논리를 좀 가르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숫자판을 만들어서 숫자판을 애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에서 2까지는 한 칸을 뛰면 되고 3까지는 1부터 2칸을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아이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진법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수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연필 가지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수 10개가 만들어진 십진법을 가르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옆집 아이가 연산을 막 해내고 한글을 빨리빨리 쓰고 이런 거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상에 좀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하고 무슨 기분이 나빠지고 엄마 언성이 높아지면서 책상에 앉으라고 하면 애들이 책상도 싫어해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필동도 꼴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책상에 한 20분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되 엄마하고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하고 그림 퀴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끝말잇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에 20분 정도 앉아있으면 잘 앉아있었다고 네가 굉장히 많이 자세가 좋아졌구나 이 노력을 하셔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뭐 똑똑하다 야 너는 참 잘한다 이거보다는 네가 어제 보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보니까 자세가 훨씬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20분이나 앉아있으려고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애쓰네.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노력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교육에 노출을 하면 아이들이 질려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되는 특기 교육은 하루에 하나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시면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주 2회씩 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도 즐겁게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아이들이 배운 거를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배워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까 배웠던 정보가 기억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혼자 뒹굴뒹굴도 좀 해야지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엄마하고 그림책도 많이 보고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거를 지루해하는 아이는 그걸 약간 각색해서 옛날 이야기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건물을 짓는데 층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초를 단단하게 파서 철근을 딱 박는 게 중요한데 유아기는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기 때 준비가 대학 입학을 결정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네, 선생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사실은 우리 아이만큼은 신나게 뛰어놀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여의치가 않으셨대요. 흔들리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오은영 선생님 네.
이런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가치관을 또 확실하게 정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제가 이 필기한 거 보세요. 정말 오늘 정말 공부 잘했어요. 공부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가 참 좋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좋은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음악이랑 예체능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내 아이의 그릇 만들기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방송 나가서 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인성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뭐 이렇게 1, 2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나 공부를 임하는 자기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성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잘하고 또 인간의 스트레스나 고민을 막아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춰가는 과정이 어쩌면 배움이고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네. 우리 오은영 선생님의 유아학습법 특강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은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요. 들어와서 보시고 그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